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을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어제 성명을 내고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의혹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어제 실무협상에서 응원단 230명 파견 등 11가지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양당의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통합개혁 신당을 만들어 한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간 1,8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전 4시 11분 필리핀 마닐라발 대한항공 여객기 승객 331명의 입국과 함께 이 터미널 운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의 잇단 구속으로 사면 초가에 빠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는데 여당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고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최 측근들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자신을 겨냥했다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측근 대신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문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게 된 상황에서 여야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의혹의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한풀이에 나선 문재인 정권의 보복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방어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어제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실무 협상 끝에 230여 명 규모의 응원단 파견 등 11가지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 일부 쟁점 사안을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남북 간 실무회담 합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일단 출전 선수 선발권은 북측 양해에 따라 전적으로 우리가 갖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메달권이 아니어서 단일팀을 해도 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계 랭킹이 우리가 22위. 개회식 공동 입장 역시
남북이 한반도기를 앞세우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개최국이 자국 국기를 들지 않는 첫 올림픽이라는 비판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방안 역시 올림픽 준비와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인해서 평창올림픽이 명실상부하게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은 오는 20일 IOC에서 북한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 등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또 핵심 현안인 북한 고위급 대표단, 체류비 지원 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북한 선수단은 다음 달 1일, 응원단 등 나머지 방문단은 다음 달 7일에 입국합니다. 예술단은 판문점, 선수단과 응원단 등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북한 매체가 남북 실무회담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반도기를 앞세운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은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이 어제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됐다며 공동 보도문까지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입장과 단일팀은 물론 방문단 규모와 입국 시점, 경의선 육로 이용 계획 등의 구체적 사실은 기사에서 대부분 제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안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과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 방안은 공개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2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2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미인대회 출신 지인 부당 취업 등의 혐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 회장은 자신의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의 통합을 공동으로 선언했습니다. 두 대표는 양당이 힘을 합쳐 통합개혁신당을 만들어 한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전한 개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정 대표는 안철수식 독재당 운영이라며 해당 행위이기에 인정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 3명 가운데 2명은 만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 후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린다면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평소 호텔 업무에 관심이 많았던 이나리 씨. 여행 온 UAE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 취업해 4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좀 천천히 가는 걸음이지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2014년 1679명이던 청년 해외 취업자는 2016년 4,81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작년엔 그 수가 5,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취업자와 함께 성공 사례도 늘면서 해외 취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 취업 청년의 65.6%가 해외 취업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워크앤밸런스라고 해서 그런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친구가 많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경력들을 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특히 해외 취업 후 귀국한 청년 10명 중 9명가량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해외에서 취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장밋빛 기대만으로 도전해선 안 된다고 선배들은 말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좀 문화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느낄 때도 있고요. 이제 한국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좀 가끔 문득문득 그리울 경우가 많아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15차례의 국가별 해외 취업 전략 설명회 등을 개최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도울 계획입니다. OBS 뉴스 최한송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데다 가계빚 부담 등 금리 인상 시 생길 부작용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지표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로 침체된 내수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 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대책을 1월 중 발표할 것이며 사업주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동 서울역에 이어 국내 세 번째 도심공항터미널이 KTX 광명역에 생겼습니다. 수화물 위탁부터 발권 출국 심사까지 인천공항으로 가야 하는 지방 여행객들이 이용하면 출발부터 출국까지 대폭 시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모두 7개 항공사 카운터,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 심사대를 통하면 인천공항 출국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부산에서 KTX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빨라도 3시간 43분이 걸렸지만 광명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3시간 10분으로 단축됩니다. 광주 지역 역시 3시간 20분 걸리던 것이 2시간 40분으로 1시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1,000만 명 이상의 지방 해외 여행객들이 이제 3시간 이내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보통 1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기다려서 출국 심사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가셔서 2분 내지 3분 정도만 시간이 소요되는 전용 통로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식화된 특권이 있습니다. 광명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도심공항버스도 함께 운행했습니다. 하루 42차례 운행하는 도심공항버스는 광명역에서 승객과 수화물을 싣고 인천공항까지 갑니다. 기존에 광명역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까지 1시간 20분 걸렸지만 이제 50분이면 됩니다.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 또 광명시의 세수익이라든지 많은 것들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터미널까지도 6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객들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연간 1,800만 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오늘 새벽 공식 개항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4시 11분 필리핀 마닐라발 대한항공 여객기 승객 331명의 입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 터미널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항 첫날인 오늘 이 터미널에는 235편의 항공편이 뜨고 내리는 가운데 5만 1,161명의 여객이 출입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이 터미널에서는 탈춤과 국악 등 개장을 기념한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함께 특별 할인, 환전 우대와 같은 여러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미리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흘째 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황사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 악화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연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몸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우선 물을 자주 마시면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미역이나 푸른 채소는 혈액을 맑게 하고 과일 중에서는 배가 염증에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6도, 인천 낮 기온 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 5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낮에도 먼지와 뒤엉킨 연무가 남아있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서 다가오는 주말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